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및 뇌물과 청탁이라는 비리를 사과하는 문자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와 한동훈이 읽고 답장을 안 했다, 읽고 씹어버렸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그 뇌물성과 그 청탁이라는 비리로 공산자파는 프레임을 뇌물과 청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명품백이라는 단어로 대중들을 자극하는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자유우파 혹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유심히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선 기간 중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김건희의 문자와 익십한 그 한동훈이에 대한 진실에 대한 문제가 요즘 이번 국민의힘 정당대회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분석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뜻한 문자였다라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문자를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공손하고, 두 번째, 자기의 진정성을 지나치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문자가, 그런 어떤 문자의 그 어떤 글 구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문자를 읽고 씹었다, 이것이 총선에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왜 김건희가 이런 보여주고 싶은 카톡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보냈나 이거야. 그리고 또 그것이 왜 보관되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 공작 혹은 정치 연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등은 정치 초보자입니다. 단지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자기들이 그동안에 구상해왔던 이상성 혹은 책에서 읽은 민주주의 질서를 실천해 보려는 그 어떤 꿈만 가지고 달려들다가 대중과 자신의 진실이 접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그들이 교육된 것은 정치 공작과 정치 술수 혹은 좋은 말로 해가지고 마키아벨리즘에 푹 빠진 것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치는 진실이 통하지 않고
대중들을 속이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가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런 정치적인 쇼와 연출 혹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정치 공작에 공을 들이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업무나 연출은 굉장히 치밀해야 되고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한 9단 정도의 수를 읽어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바람 부는 데 따라서 어떻게 여론이 바뀔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 공작과 정치 연출은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경험이 많은 고단수의 정치인이 해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대중도 정치의 고수라 하고 하지만은 정치쇼나 정치 연출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도리어 전라도 사람들에게 진실에 대한 문제 혹은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연출을 많이 했지. 그 정치 공작에 공을 들이진 않았어요. 왜 이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실성을 잃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국민적인 판단 아래서는 그 정치 공작이 맥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치 공작이나 정치 술수 혹은 정치 연출에서 발을 빼고 빨리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진실 속에서 정치 공작이 들어가야지 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아래서는 정치 공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또 저런 일을 벌릴 거다라는 쉽게 말하면은 늑대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정치 연출이나 정치 쇼 혹은 정치적인 공작을 그만두라.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 연출을 하기에는 미숙하고 또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논리에 맞지 않고 정치쇼가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타지 못하니까 좌파들이 한마디만 그 방해 공작을 해도 우왕좌왕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태도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빨리 자기 능력을 보이고 자기 진정성을 보여라. 제일 급한 것이 지금 이재명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조국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둘이를 잡아 여치 못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에게 그 정치쇼가 믿기지 않는다. 하루빨리 이재명을 구속하고 조국을 구속하면서 이번에 빨리 구속하면은 윤석열이가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이렇게 노력했구나라는 긍정.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검찰총장을 잘 불러냈다. 이런 안도감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지쳐 있어요. 둘째로 이 정치 공작이라든가 정치 연출은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열렬한 지지 기반을 가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이 동조를 해주고 선전선동 퍼뜨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믿을 세력이 없어요.
왜 좌파들이 자유우파를 거구 세력이라고 프레임을 걸어 이어놨기 때문에 광화문에 몇백만이 모여있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약합니다. 이건 누가 해줘야 되냐? 국민의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들이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신뢰를 보태야 되는데 거구 프레임에 밀려들까 싶어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거리를 두고 멀리합니다. 그거는 모른 척 하는 것보다 나쁜 거예요. 몰라서 갔다 왔. 그 거구 프레임에 밀려들까 싶어서 멀리함으로써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공산자파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이 움직일 때, 쉽게 말하면 노란 돼지 저금통을 모을 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어떤 엄밀한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유튜브도 그래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북두 시민혁명군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우파 유튜브에게도 꼭 공식적인 라인을 띌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먹으니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도 격려하고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자유우파 유튜브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많은 수들이 있음으로써 중도층 혹은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자유우파 지지 세력들에게 우리도 이런 기반이 있구나라는 안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스피커를 확보하고 지원해라. 그리고 공산자파들이 만든 프레임을 겁내지 말고 그거를 깨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새로운 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 공작은 통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런 정치 공작이 통하려고 하면은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스피커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에 의해서 등용된 좌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학문적이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 본다 하면은 책상 물림으로 정치를 배웠습니다. 지금 현실과 책상머리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 윤석열의 이상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등용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변에는 온통 좌파들 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학문적 입장에서도 좌파, 조금 넓게 말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다가 지적 능력이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데다가 주변에 지인들이 모두 공산좌파다. 이런 입장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은 적 속에 갇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금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면은 윤석열 주변의 지인들이 폭로를 하고
코미디화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희롱을 떠나서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눈치채고 그것을 정치적 이용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냉정하게 자신을 상대화하고 현실에 대한 명분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실제에 근거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 첫째, 국민이 요구한 시대정신, 지난 정부의 잘못한 것을 척결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불러냈는데 그 시대정신을 실천하지 못한 무능으로서 윤석열의 모든 정치 행위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자신의 정치를 참모로서 후원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면서 스피커를 해줄, 말해줄, 선전선동할 세력들을 지원하고 키워내야 된다. 참모들과 자기들의 신성한 모습으로는 국민들과 접속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과 스피커들을 지원하고 양성시켜라. 세 번째, 지난 학문적인 이상과 꿈을 버리고 현실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중도라는 입장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론에 입장한 붕 뜬 상태에서는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꿈을 실천할 수 없다. 꿈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상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발을 디뎌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귀어왔던 중도라든가 혹은 좌파적인 시선을 완전히 버리고 또 거기에 그런 입장에 취해가지고 자신을 희롱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공산좌파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물로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런 세 가지의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우선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두 번째, 스피커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를 연출해내고 세 번째, 기밀과 정책의 영속성을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적들을, 주변의 좌파 인사들 혹은 이상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사기꾼 같은 놈들을 이번에 정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아직 윤석열 정부가 혹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곧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지지율이나 윤석열의 열정이 아직은 견뎌낼 수 있다. 그런 견뎌낼 수 있는 입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바로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한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일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 어떤 반전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는 반전의 시간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기다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이 오늘도 이런 용감한 강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